세 번째 개정안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예규상으로 이렇게 실제 계산하고 있는데 그 예규를 명확하게 법문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합니다. 이랬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그리고 이 비과세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겠죠. 그때 장특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사례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상가를 취득했다가 이걸 갖고 양도를 하면은 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그럼 내가 다른 주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면은 내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은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그 법정 요건이 뭐죠? 첫 번째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1세대가 1주택 요건은 충족을 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입니다. 이때 용도 변경한 주택은 2년 보유를 따질 때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언제예요? 용도 변경일. 그리고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를 해야 됩니다. 보유 기간 중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거주 기간을 언제부터 따지느냐? 내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즉 용도 변경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었을 때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은 용도 변경일 이후분부터 계산한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고 하면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겠네요. 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2억 원을 초과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적용되죠?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이 적용되죠. 뭐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우리가 용도 변경한 경우 둘 중에 큰 걸 적용한대요. 어떤 거냐면 상가로 취득했었을 때 왜 상가로 계속 있다가 판다 할지라도 이 상가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취득일부터 대신에 공제율이 몇 프로가 적용되죠? 2%, 즉 표 1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가 취득일부터 주택을 양도하는 이 전체 보유기간에서 표 1의 공제율, 즉 보유기간 곱하기 2%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주택으로 보유했는데 그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했다고 하면은 내가 양도일 연자 한 채면은 표 1이 아닌 표 2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표 2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죠?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이게 적용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이니까 용도 변경한 이후에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만을 갖고 판정하겠죠. 그럼 어떤 게 유리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큰 거를, 둘 중에 큰 거를 적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나는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과세 받고자 용도 변경을 합니다. 2020년도 4월 달에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가정해보고 그리고 5년 있다가 이 주택을 팝니다. 양도일 연재는 주택이고 이 주택 한 채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요건이 있죠? 2년 보유. 언제부터? 용도 변경일부터. 2년 보유했네요. 그럼 두 번째,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거주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취득일 현재를 갖고 판정을 하죠. 즉 용도 변경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거주 요건이 당연히 적용될 거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죠. 즉 보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일 현재, 변경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고 하면은 뭐 전체 다가 비과세가 되겠지만 12억 원이 초과됩니다. 그럼 이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장특공제 적용해야겠죠. 둘 중에 큰 거. 첫 번째가 뭐죠? 상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여기에서는 10년이겠네요. 10년 곱하기 표 1의 장특공제율 2%를 적용한 20%를 적용받든지 아니면은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 채이고 그 다음에 보유하는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했으면은 표 2의 장특공제율, 즉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를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용도 변경을 하고 2025년도에 양도했기 때문에 보유기간 5년 곱하기 4%, 그 기간 동안에 거주도 했다고 하면은 5년 곱하기 4%에서 총 40%의 장특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4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겠네요. 이렇게 이제 명확화됐다라는 겁니다.